자, 이렇게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은행들의 대출 규제가 어떤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지금부터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자, 윤설기 기자. 네. 일단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얼마나 더 힘들어졌습니까? 네, 최근 들어 주요 은행들의 대출 규제를 보시면 구체적으로 2천만 원을 초과한 가계대출, 마이너스 통장, 직장인 공무원의 신용대출을 중단하거나 전문직 신용대출을 제한하는 내용들입니다. 연말까지 한시적인 규제도 있지만 언제까지 규제를 할지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죠. 자, 코로나 상황이 벌써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분들 많죠. 그런데 네. 이렇게 대출길이 막히면 어디서 서민들은 돈을 빌립니까? 네, 관련해 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코로나 사태로 체육시설 운영이 힘들다며 특히 모든 대출을 다 막아버렸다. 차와 집이 다 넘어가게 생겼는데 대출도 안 된다. 대부업체 살리기밖에 더 되냐. 이런 호소가 등장했습니다. 예. 이처럼 은행 문턱이 높아지면 서민들이 기댈 곳은 제2금융권이죠. 올 들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지난 6월 5천억 원에서 계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달엔 4조 7천억 원까지 급증한 걸로 추산이 됩니다. 최근 은행들의 대출 규제가 제2, 제3금융권의 문턱마저 높일 거란 우려가 커지죠. 강력한 대출 규제, 이것이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을 제도권 금융에서 밀어내서 연리 100%는 사채 시장을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이. 결국 서민들이 이렇게 계속 밀리다 보면 이 여파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 돈 빌리기 어렵다는 건 그만큼 이자가 비싸진다는 얘기죠. 이자 부담이 커지면 자산, 즉 대부분의 경우 집을 파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집을 줄인다든지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야 되겠죠. 부동산 매물이 증가하는 가격은 안정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부동산 매매가 활성화되고 가격이 안정되는 건 반가운 일인데 이런 이유로 부동산 매매가 늘어나는 건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이른바 영끌이라고 하죠.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집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데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실까요? 너도 나도 무리하게 이제 부동산을 살려고 그래서 이게 지금 가계부채가 더 악화된 겁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이 부동산 문제를 정부가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예, 다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대출을 막았는데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결국 그 충격이 어려운 분들에게 가장 먼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설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